연간 약 20만 명이 병원을 찾는 하지 정맥류는 하지 궤양 및 정맥류에서의 출혈, 정맥염 등 심한 장애를 남기는 진행성 질병이자 혈관 기형으로 적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문제는 환자의 치료 기피 현상. 한 연구팀에 따르면 하지 정맥류 환자 내원 시 정도를 구분했을 때 비교적 치료가 쉬운 경도나 중등도보다 그 이상의 중증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원인은 치료 시 갖는 부담과 의구심 때문인데요. 오늘 그 하지 정맥류의 모든 의구심 샅샅이 파헤쳐 볼까요? 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오늘은 닥터정맥 의원 김낙희 원장과 함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 봄이 오나 싶었는데 어느새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더욱더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하지정맥류 고위험군인 중년 여성들은 다리 통증이나 하지정맥류의 의심 증상이 있어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가 있다고 해요. 네, 최근 국내 하지정맥류 환자의 약 41%는 50대에서 70대 여성이라는 점에 착안 일주일간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를 통해 20세 이상 직장인 1,375명에게 본인과 어머니의 다리 건강 실태를 묻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발상이 참 재미있죠. 네, 그러네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게 가장 걱정해야 할 다리 건강 위험 신호를 물어본 결과 32.5%는 구불구불 튀어나온 혈관을 꼽았고 자주 저린다, 무겁고 붓는다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설문조사인데요. 이 조사에서 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었나요? 네, 우리 엄마가 가장 자주 겪는 증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자주 저리다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고 네. 무겁고 붓는다, 구불구불한 혈관이 튀어나온다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해당 증상 완화를 위해 어머니와 내가 취한 행동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딱히 없다가 1위를 차지해 다리 건강 위험 신호를 감지해도 가볍게 여기는 실태가 확인됐고요. 네. 어머니는 36.51%, 응답자 본인은 29.89%로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에 이상 증상이 있어도 무심코 지나가게 되는 하지정맥류,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네, 다리의 정맥혈관 내부에는 판막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존재하는데 이 판막은 혈액이 발에서 심장으로 올라갈 때 역류하지 못하도록 밸브 역할을 해줍니다. 네. 오랜 시간 다리 정맥순환이 방해를 받게 되면 판막이 망가질 수 있고 판막이 망가지게 되면 혈액의 역류가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역류하는 혈액이 그리 많지 않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없이 진행될 때가 많겠죠. 그러다 혈액의 역류가 증가하게 되면 정맥혈관의 압력이 높아져 혈관이 늘어나고 비틀리게 되는데 이것이 하지정맥류입니다. 네. 보통은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종아리나 오금에 푸르고 굵은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드러나는 증상만 생각하지만 하지정맥류는 이보다 더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진행성 혈관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처럼 또 날이 더워질수록 하지정맥류가 더 심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하지정맥류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도 많아집니다. 우선 일교차로 인해서 다리 혈관이 쉽게 피로해져서 네. 정맥류 증상이 심화되기도 하고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도 높아지면서 혈관 확장을 유발하고 확장된 혈관에서 역류가 일어나면서 하지정맥류를 더 많이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출된 혈관이 보이는 걸로만 판단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 실제 하지정맥류 잠재 환자는 외관상 표가 나지 않는 통증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앞서 어머니와 본인에게 다리 건강에 대해서 묻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해당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어머니와 본인이 취해야 한 행동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네, 모두 딱히 없다가 1위를 차지해 다리 건강 위험 신호를 감지해도 가볍게 여기는 실태가 확인됐는데요. 네. 어머니는 36.51%, 응답자 본인은 29.89%로 3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세대에 비해 낮은 어머니 세대의 치료 필요성 인식이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어머니는 다리에 무거움이나 통증을 느껴도 딱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마사지, 사우나, 산책, 스트레칭, 정맥순환제나 영양제를 복용하며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병원 방문은 가장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직장 응답자는 전체의 23.85%가 네. 어머니의 다리 건강 위험 신호에 병원 방문을 권유하고 있다고 답해 어머니 세대보다 치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조속한 치료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녀와 어머니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년 여성들은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그 증상이 더 심해져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뿐만 아니라 네. 다리가 쑤시거나 경련, 무게감, 수족 냉증까지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를 모르고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엉뚱한 병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검증되지 않는 치료 방법 등의 시간을 뺏겨서 네. 증상이 악화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앞서 언급한 증상이 있을 경우 꼭 병원에 오셔서 하지정맥류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이 왜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면은 다리가 붓고 또 열감이 느껴지고 또 심지어 손발이 차가워지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 이유를 알려면 네. 하지정맥류의 발생 기전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몸의 정맥에는 심장 반대 방향으로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판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이 판막이 손상되면 혈액이 역류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가 통증, 부종, 저림,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이유는 이 역류로 정맥순환이 정체되어서 혈관 내 노폐물이 축적되고 역류하는 혈액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혈관이 부풀어 올라 주변 신경을 압박하고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네, 닥터정맥 의원 김낙희 원장과 건강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장님, 이 하지정맥류가 발견되면은 그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종종 네.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데 수술까지 해야 하느냐고 놀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술이라는 말만 듣고 아주 큰 수술을 떠올리시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정맥 내 레이저, 고주파, 베나실 등 흉터 없이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술 자체가 오래 걸리지 않고 당일 퇴원은 물론이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정맥류가 의심되는 경우에 병원에 오시면 하지정맥류 판막의 역류 유무와 역류 정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하게 됩니다. 초음파 진단 결과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근본 수술인 레이저, 미니 발거술, 혈관 경호요법이 시행되고 초음파 진단 결과 역류가 없는 경우에는 혈관 기능 개선제 등의 약물 복용과 의료용 정맥 스타킹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리 혈액순환을 도와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수술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수술을 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재발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아주 중요하겠죠. 네. 이 방금 말씀하신 레이저나 발거술 등은 몸에서 혈관을 제거하는 방법일 텐데요. 이 혈관이 없어지면은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런 우려와는 다르게
실제 문제 혈관을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의 정맥순환은 95%가 심부정맥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네. 하지정맥류가 주로 발생하는 표제정맥을 제거하면 역류하던 혈액이 다른 정상혈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런데 이 하지정맥류는 수술을 받아도 재발률이 높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요. 이건 사실인가요? 이 재발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망가진 혈관의 시작 부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만약 눈에 보이는 혈관만을 제거하거나 치료 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지정맥류의 재발률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외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고 치료 후에도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재발률은 1%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올바른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치료 후 다음 날부터 네. 하루 30분씩 3, 4회 정도 걷기,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치료 후 3주까지는 음주와 뜨거운 욕실 및 사우나를 삼가야 합니다. 그 외에도 외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2, 3주 정도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과일, 해초류 위주의 식생활 개선과 적정 체중 유지로 비만을 예방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질환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하지정맥류도 마찬가지겠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 하지정맥류의 발생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하지정맥류의 발생 원인은 다양합니다.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가 유전이고요. 실제로 하지정맥류 환자의 7, 80%는 유전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 선천적으로 약한 판막과 혈관을 물려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하지정맥류가 생길 확률이 높은데요. 노화나 비만, 흡연, 생활 습관 등도 발생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 원인이 다양한 만큼 하지정맥류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크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보이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경우 모세혈관 확장증, 망상정맥류, 가지정맥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세혈관 확장증은 1mm 이하의 실핏줄, 망상정맥류는 1에서 3mm의 푸른색을 띤 정맥, 가지정맥류는 3mm 이상으로 크며 울퉁불퉁한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깊은 혈관 속에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저림, 경련 등의 증상과 다리에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듯한 느낌, 거미줄 모양의 실핏줄이 나타날 경우 이런 시일 내에 초음파 검사와 진단,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질병이든 그렇겠지만 특히 하지정맥류는 초기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네, 하지정맥류도 초기의 치료가 정말 중요한데요. 네. 하지정맥류는 저절로 회복하는 질환이 아니라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상황만 악화시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치할 경우 피부염이나 색소 침착, 혈전, 궤양, 정맥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의료 목적에 확실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다리에 불편감이 있으실 때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에서 혈관 초음파 시행하시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조기에 치료하셔야 치료가 쉽고 간단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지정맥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 치료법 요즘은 좀 다양하죠? 네,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보존요법으로 적당한 운동과 휴식, 약물요법, 의료용 압박 스타킹 등이 있습니다. 약물요법의 경우는 정맥순환과 관련된 증상은 있지만 정맥류가 일어나는 혈관이 확인되지 않고 혈관 초음파 시 역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예방적 용도로 시행할 수 있는데요. 네. 치료 목적은 아니지만 증상 완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네. 일반 압박 스타킹과는 달리 특수 제작된 것으로 발목의 압력을 강하게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을 약하게 제작해서 혈액이 아래에서 위로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네. 혈관 경화요법이 있습니다. 문제 혈관 내부로 특수 약물을 주입하고 일정 시간의 압박을 통해 혈관 내막을 유착시켜서 섬유화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압박 스타킹을 이용해서 외부에 압박을 주어서 즉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섬유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이죠. 네. 혈관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쏠려 내려오는 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정맥류가 없어지게 됩니다. 원장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혈관의 섬유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섬유화가 정말 말 그대로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혈액 순환에 영향 없을까요? 간혹 환자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런가요? 네. 피부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혈관은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 심부정맥입니다. 경화요법으로 제거되는 혈관은 피부 바로 밑의 혈관이라 혈액순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네. 오히려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다리 정맥에 혈압이 올라가 만성적인 정맥 고혈압이 와서 피부에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하지 정맥류 치료가 전적으로 수술적인 방법에 의존을 했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튀어나온 정맥류를 치료할 방법은 없을까 해서 나온 치료법이 혈관 경화요법이라 수술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지정맥류의 치료 방법 중에 수술적인 치료는 뭐 증상이 조금 심할 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경증이라면 네. 수술보다는 경화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낫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정맥류 수술은 크게 외과적 제거와 정맥내 요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외과적 제거라고 하는 것은 피부 절개 후 문제가 되는 혈관을 잡아당겨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혈관이 심하게 울퉁불퉁하거나 네. 혈전이 있어서 혈관 전용 레이저 수술이 부적합한 경우에 시행되고요. 네. 정맥내 요법이라 하는 것은 카테터를 정맥 내부에 삽입한 후 고주파,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문제가 되는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말씀해주신 이 레이저 치료법은 이제 많이 쓰이고 또 효과도 좋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레이저 치료법은 전신 마취가 필요 없이 국소 마취만으로 치료를 하게 되며 초음파를 이용해 문제가 되는 혈관을 정확히 짚어내어 레이저 도관을 문제가 되는 정맥 혈관에 위치시킨 뒤 혈관 내막을 태워 역류 현상을 방지하게 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시술은 당일 입원으로 네. 시술 시간은 한 달당 30분 정도고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회복 기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방치하는 시간이 장기화된다면 색소 침착, 하지정맥 부전, 궤양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우려가 상존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능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혈관이 비쳐 보이거나 튀어나오는 현상으로 인한 심미적인 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닥터정맥 의원의 김낙희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정맥류, 무엇보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현미와 토마토, 그리고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JCN 건강 플러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